안녕하세요. 미국 아재 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4일 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이 대선 후 첫날이었는데요. 선거 자체가 호재가 되어서 일단 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거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미국 시스템은 좀 복잡해요. 각 주마다 그 선거 인단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이기는 주에서 그 숫자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결정 안 된 주가 5개 주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들이 개표가 오늘까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몇 개의 주는 트럼프가 컨테스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개표해라. 이거는 뭐 트럼프가 딴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 선거법상에 두 후보가 1%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요. 일단 오늘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면서 확실성이라는 자체는 또 불확실성이 확실한 게 됐기 때문에 확실성이 됐죠.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이지만 하여튼 아직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첫째,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선거 결과가 나와서 방향이 정해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이겼다, 트럼프가 이길 거다.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바이든 쪽이 더 많이 기울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4년 전에도 그랬어요. 4년 전에도 힐러리가 다 이겼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하나 딱 열으니까 트럼프가 이기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지금 월가는 거의 뭐 바이든 쪽으로 가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불안 요소가 지금 여기 리스트를 본 거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일 FOMC 발표가 있어요. 또 제롬 파웰이 이 선거 결과에 관계돼서 마켓에 영향을 미칠 얘기를 하면 또 마켓이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 고용지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잘 나와야지 또 이 상승 모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되던 간에 부양책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은 또 이런 김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양책에 대한 결정도 빨리 나야 될 것 같고 혹시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바이든은 지금 미국을 락다운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트럼프와 다른 점인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일을 하고 경제를 돌리게끔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해서 코로나를 완전히 줄이자. 그런 게 또 그 사람이 하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아직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S&P 500 차트를 간단히 보면은요. 오늘은 마치 감옥 속에 갇혀있던 돈들이 그냥 확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오늘 볼륨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적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여지까지 안전하게 예측했던 그런 부분보다 훨씬 위로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지금 이 갭 상승이나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장은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도 한 10%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얘기들이 오늘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이 더 위로 솟구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빅스 같은 것도 봐도 오늘 빅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25선을 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보통 25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전한 그런 빅스의 넘버가 되는데요. 아직도 이런 한 3.5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그런 잔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요. 아직도 34잖아요. 아직도 마켓이 안정화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반면에 생각하면 아직도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테마주 그런 거가 아니라요. 솔직히 테마주 같은 거는 미국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효과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계속 정부가 밀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네들의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희망사항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선거가 결정되고 대통령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김이 쭉 빠져버리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은 뭐냐면요.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받은 종목들이에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주민 발의안이라는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안건을 물어봐서 그걸 결정하는 거. 그게 오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캘리포니아에만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우버나 리프트 그런 운전자들이 정규 고용직이 되어야 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발의안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들 정규 고용인이 되지 않길 원해요. 왜냐면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냥 진짜로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거지 우버나 리프트에 소속이 돼서 직원이 돼가지고 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물론 우버랑 리프트도 그렇게 고용을 하면서 오버헤드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서로에게 윈윈되는 그런 거였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강제적으로 고용을 하라 그런 식으로 명령이 나왔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해서 나온 게 기존에 있던 시스템대로 가는 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리프트랑 우버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 베링에 대한 결과도 나왔어요. 미국은 어떤 주들은 스포츠 베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못하게 돼 있는데 뭐 뉴저지나 다른 주에서 지금 그 부분을 허가한다는 승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래프트킹이나 펜 게이밍 같은 것들이 오늘 많이 올랐죠.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상승세에 있었는데 오늘 뉴스로 더 상승이 올라갔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1년, 2년 안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성장 포텐셜을 그 누구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드래프트킹은 딱 묻어두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리화나에 관계된 건데요. 마리화나 된 거는 직접적으로 주민 발의안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CGC나 크론 같은 주가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든이 되면은 기술주가 다 망할 거라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왜 기술주가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상원의 다수가 공화당이 됐어요. 그래서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지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원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도 상원에서 패스가 되지 않으면은 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의 영향이 좀 적을 거다. 그런 예상이 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보시면은 제가 저번 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뺑 중에서 가장 상승을 후반기에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잖아요. 오늘 페이스북이 가장 많은 상승폭을 나타냈어요. 연말까지 전반적인 기술주가 한 1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마켓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종목들을 보면은요, 오늘 퀄컴이 발표를 했죠. 반도체 수혜주가 됐죠. 아주 성장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내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쿠, 펠라톤, 런이 있을 겁니다. 그 썬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바이든과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전체 매도를 하고 다시 컬렉티블리 매수를 한다 그러는 주가 3개가 있었잖아요. 페이팔, 스퀘어, 이치 같은 거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일종의 테스트였거든요. 수익을 얻었을 때 전체를 다 팔고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마켓이 나빠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하는 종목이 그나마 수익을 많이 올렸던 이 3개의 주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페이팔도 그렇고 스퀘어도 그렇고 지금 최저점을 극복하고 상승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점을 미리 잡아놨던 게 170, 그 다음에 145, 115 그런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 매수점에서 사지 못했어요. 175에 페이팔을 샀고요. 그리고 스퀘어를 160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이치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차이가 없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캐피탈 게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텍스만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 레슨 앤 런은 무엇이냐면은 장기로 간다. 그러면 이런 사소한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워리 프리, 그 다음에 수익률도 높을 것이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식 투자 한 20년, 30년 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파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확실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제 말씀을 못 믿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못 믿으면 자기 걸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득보다 실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핫한 주식만 조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며칠째 계속 얘기하는 니오. 니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많이 올랐죠. 오늘 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한 중간 가격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네요. 지금 이 니오를 보면은 지금 매수점을 제가 뭐 31에서 30.5에서 29.5 사이에 한번 기회가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그것도 유효해요. 유효하지만 일단 전체를 보시면은 이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트렌드 곡선보다 더 위로 갔어요.
그 얘기는 동시에 뭘 보냐면은 RSI가 더 많이 솟구쳤죠. 지금 RSI가 78에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21선, 51선의 거리와 21선과 주가의 거리가 같지 않고 훨씬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한번 조정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추세로 봤을 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내려올 예상치가 한 34불 정도, 그 정도 오고 상승세가 있다면 계속 똑같은 추세로 이제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만약에 마켓에 오늘같이 좋은 그런 기분이 사라지고 다시 불안 요소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던 30.5불에서 29.5불 그때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는 주예요, 이거는. 진짜로 2년, 5년 안에 진짜 10배, 심지어 100배도 될 수 있는 주니까요. 하여튼 이 니오는 그렇게 관심을 쓰시면 되고 또 니오 때문에 오늘 피해본 주가 있죠. 테슬라. 테슬라가 오늘 힘을 못 썼어요. 그나마 그래도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은 테슬라가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하락했지만 이제 박스권대에 다시 안착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 410불, 415불 정도 되는 이 안전한 지지선에 안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지선만 잘 버텨주면 연말까지 450 가는 데는 충분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450 바로 코앞이거든요. 진짜 하루만 팍 오르면 올라요. 근데 보통 450을 테슬라에 대한 어떤 연말 최고점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테슬라에 대한 특별한 뉴스가 연말까지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럴 거다. 그렇게 되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오늘 볼륨이 반밖에 안 돼요. 평소 볼륨의 반. 그리고 니오는 평소 볼륨의 3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두 테슬라에 들어갈 돈들이 지금 니오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우리가 좀 지겨워질 때 됐죠. 자꾸 3일 연속으로 얘기해서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디테일하게 본 주식이죠. 차트 분석까지 하는 방법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160,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146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아마 어닝까지 한 160을 지켜주면 그때 가서 결판이 날 것이다. 어닝 실적이 좋으면 160 치고 바운스가 될 거고 어닝 실적이 나쁘고 마켓 전체가 나빠지면 좀 흘러내려서 146까지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다행히도 지난 이틀 내려갔지만 그래도 160은 치고 160은 치고 뭔가 이렇게 서로 160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지금 무려 170까지 쭉쭉 올려서 마감도 170 넘게 마감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림이 괜찮아졌어요. 지금 오늘 51선에서 시작해서 20일 평균선을 치고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스퀘어는 어닝이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 기대해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스퀘어랑 좀 비슷하죠. 어제 무브가 엄청났죠. 페이팔은.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표한 거는 170선이었는데 170선을 사지 못하고 저는 175에 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솟구친 것도 이것도 보면은 무려 그냥 밑에 90일선에서부터 51선, 21선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거의 21선에 가깝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21선과 51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5일선이 지금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멘텀도 상승으로 바뀌고 RSI도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이게 상승 모드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일단 볼륨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맥디의 바도 점점 작아지고 모멘텀도 상승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RSI도 지금 50 거의 50이 돼서 이제 위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매수의 시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로쿠, 펠라톤,
런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크도 보시면은 지금 1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상승을 올라오다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200불 정도의 지지선이 생겼고요. 그 지지선에서 지금 보합세를 하다가 오늘 상승으로 올라갔는데 그 상승의 분위기도 지금 괜찮아요. 지금 21선을 쳤고요. 모멘텀, RSI, 그 다음에 MACD 모두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좋은 어닝 실적 발표가 있으면 아주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펠라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110 정도에서의 어떤 지지선을 지켰고 그 다음에 오늘 상승을 하면서 전체 상승 모드가 지금 이 선들이 다 만나고 있죠. 지금 11선, 21선, 5일선이 모두 만났고 5일선이 먼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상승의 기미가 많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RSI도 상승, 모멘텀도 지금 상승으로 올라오는 추세. 아마 펠라톤도 어닝 실적에 따라 가지고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주고. 근데 반대로 썬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이거 싫어하는 주예요. 말도 안 되는 주거든요. 이거 도저히 돈을 우리한테 벌어줄 수 없는 기업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unbelievable한 그런 주예요. 하여튼 그래도 어닝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오늘 끌어올렸어요. 얘도 끌어올렸지만 아직도 힘이 하락에 더 가까워요. 전체 흐름이. 그러니까 한번 이 썬런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좀 고점에 물리신 분 계실 거예요. 한 62나 뭐 71이나 그런 거에 물리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 주는 만약에 회복되면요. 그냥 나오세요. 회복된 다음에. 아니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뭐 1%라든지 2% 정도의 손실이 있어도 그냥 나오시고 다른 데다 투자하세요. 이 썬런은 바이든이 돼도 이거는 돈 못 버는 주예요. 지금 뭐 벌어올 거 다 벌어왔어요. 이게 실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뭐 합병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인스톨만 하는 회사는 큰 돈을 벌지 못해요.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생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여러분께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되는 주, 안 되는 주, 될 주, 안 될 주. 그건 물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경험상 있잖아요. 미국서 살면서 야, 이건 돈 버는 회사인데 이건 돈 못 버는 회사인데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거 그런 거 안 가려주고 그냥 차트만 보고선 뭐 이거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까 막 이렇게 펌프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금 회복하는 데는 좀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 주가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지금 뭐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금 나스닥 퓨처나 S&P 퓨처 같은 게 아직도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걱정은 제롬 파월이 나와서 혹시 이상한 얘기를 하면 또 마켓에 불을 지르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우리 팽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팽이 좀 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잘 가고 또 여러분 여기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진짜 저도 요번에 많이 배웁니다. 기다리는 게 최고의 전략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승자십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지 대통령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 좋은 투자자가 되도록 하루하루 성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